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단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이 분단 국가라 하면 다들 의아해 하실 텐데요. 남한과 북한처럼 양국이 서로 독자적인 정보를 수립한 분단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는 외몽골이고 내몽골은 따로 있습니다만 현재 내몽골은 내몽골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어쩌다 분단이 되어버렸을까요? 우선 세계를 제패했던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 다시금 몽골 초원으로 돌아간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쫓겨나 몽골 초원으로 돌아간 이후의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하는데요. 북원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원나라처럼 황제를 표방했습니다. 북원의 황제는 토곤테무르와 기황후의 아들 아유시리다라, 그리고 그의 동생 테구스테무르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전부 원나라를 첫 선포했던 쿠빌라이 칸의 직기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칸으로 즉위할 때 쿠빌라이 칸에게 밀려 황제가 되지 못한 아리크부카라고 있었습니다. 아리크부카의 후손이었던 예수데르가 1388년 쿠빌라이 칸의 직계이자 북원의 마지막 황제였던 테구스테무르를 살해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빼앗았는데 예수데르는 더 이상 황제를 칭하진 않겠다며 오로지 칸으로 있겠다며 원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몽골만 남게 됩니다. 이로써 원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죠. 쿠빌라이 칸계의 직계나 아리크부카 직계나 결국은 징기스칸의 직계인과 똑같았습니다. 징기스칸의 부족이 보르지기트 부족이거든요. 이 징기스칸 이후로 계속 보르지기트 부족이 몽골 세계를 주도했는데 명나라 중기 무렵 몽골의 오이라트 부족이 부상하더니 오이라트의 에센타이씨가 몽골의 데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몽골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점점 권력이 강해진 에센타이씨가 직접 몽골의 데칸으로 등극하자 이에 보르지기트 부족들이 똘똘 뭉쳐 에센칸을 몰아내고 다양칸부터 다시 보르지기트의 데칸직을 사수했습니다. 다양칸은 통일한 몽골 초원을 조직적으로 다스리고자 좌익세계, 우익세계 총 6개의 만호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 우익 3개 중 하나였던 호흐보트 귀화성의 만호장이었던 알탄칸이 다시금 데칸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알탄칸이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몽골의 티베트 불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알탄칸 사후 몽골 사회는 다시 쇠락했고 이를 그나마 회복시켜놓은 데칸이 링단칸이었습니다. 링단칸은 데칸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 여러 계획들을 펼치고 명나라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을 펼쳤습니다만 이미 몽골족 내부에서는 좌익 세 만호장과 우익 세 만호장들이 친 링단칸이냐 반 링단칸이냐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몽골의 타 부족들도 보르지기트 부족에 등을 돌리는 등 링단칸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링단칸은 본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우익 만호장들과 밀접해지기 위해 수도를 동쪽 차하르로 옮겼는데 만주와 가까워지면서 링단칸은 만주의 만주족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 만주족을 이끌던 황제는 홍타이지, 몽골의 링단칸은 홍타이지와 격렬하게 싸웠으나 몽골 내에 링단칸이 아닌 홍타이지에게 붙는 배신자들이 있었고 1634년 홍타이지는 몽골의 수도였던 차하르를 점령합니다. 링단칸은 오르도스로 도주하던 중 병사하고 말았고 1635년 링단칸의 가족들은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며 귀순합니다. 이로써 몽골은 만주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의 지배권에 들어온 거죠. 그렇다고 몽골의 모든 부족이 다 청나라로 편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몽골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중 가장 메인이 되는 징기스칸 후의 부족 보르지기트 부족과 주로 동쪽 몽골 초원지대에 분포하고 있던 몽골 부족들이 청나라의 지배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나중에 내몽골로 이어집니다. 항상 보르지기트 부족과 몽골 초원지대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서쪽 몽골의 부족들은 여전히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몽골 부족인 오이라트 부족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팽창에 오이라트는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중앙아시아 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이라트는 4개의 부족, 두르베트, 초르스, 호쇼트, 툴구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두르베트에서 파생한 준가르가 오이라트를 통일했습니다. 준가르는 예전에 평범한 유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준가르도 말 타면서 활만 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총도 다룰 줄 알고 대포도 사용하는 화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유목민족들이었죠. 세력이 커지며 서몽골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까지 영향력을 팽창한 준가르는 유목국가를 선포하는데요. 준가르를 인류사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하며 그 건국자는 갈단이었습니다. 갈단의 준가르가 점점 세력을 팽창하자 이러다가 몽골 초원 전체를 뺏기게 생긴 청나라의 4대 왕자 강희
장희제는 17세기 세 차례에 걸쳐 중가를 원정에 나섰고 갈단은 알타이 산맥 쪽으로 도망치던 중 1697년 객사해버립니다. 중가르의 새로운 칸이 된 갈단의 조카 채왕 랍차는 청나라에게 복속을 자처하면서 그 덕에 중가르는 멸망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치권을 유지해갑니다. 다만 채왕 랍탄의 손자 아무르사나는 청나라의 반기를 들었고 청나라의 6대 황제 걸륭제는 1755년, 1757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르사나의 반란을 진압토록 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아무르사나는 도주하던 중 러시아 땅에서 객사합니다. 걸륭제는 몽골 초원 그 어디에 대해서도 그 어떤 부족에 대해서도 자치권을 허용해주지 않겠다며 중가르인들의 대학살하고 중가르 제국을 부정했으며 몽골에 대한 직접 지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청나라군의 대학살과 하필 겹친 전염병으로 인해 당시 중가르인의 90%가 사망했으며 현재 중가르 직속 후손들의 비율이 매우 적고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오늘날의 몽골,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내몽골과 외몽골까지 전부 청나라의 영토로 삼았답니다. 19세기경에 접어들면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페안 전쟁,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며 빠르게 무너집니다. 양무운동이란 근대화에 접어들면서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정작 근대화와 산업화가 몽골에까지 미치질 못합니다. 아무래도 초보적인 근대화 수준으로 초원지대를 공업화하기는 힘들었고 근대화가 미쳤더라도 유목민족인 그들에겐 참으로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나마 청나라는 양무운동으로 근대화 산업화의 길로 접어드는 동안 그래도 청나라의 영토였던 몽골 초원이었건만 그들은 시대에 도태되어 생활고에 찌들며 빈민층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티베트 불교의 라마승이 되는 길이었죠. 20세기 초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몽골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을 세운 순원은 중화민국은 오로지 한족만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그 외 민족들이 중화민국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순원은 말을 바꾸어 오족공화론을 내세웠는데요. 오족공화론이란 한족을 포함해 과거 청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대표적인 5개의 민족, 만주족, 몽골족, 위구르, 티베트가 하나의 공화국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순원은 오족공화론을 철회하고 중화민족론을 내세웠습니다. 오족공화를 이루기 위해선 5개의 민족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5개의 민족 중에 하나라도 오족공화에 반대를 하고 독립을 주장하면 통일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오족공화라는 이념 자체가 5개의 민족이 모두 별개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라 이후에 독립의 근거로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철저한 한족 중심주의를 추구했던 순원은 한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소수민족으로 수직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합쳐 중화민족이라고 퉁치며 강제적으로 기타 민족들을 중화민국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원의 이런 중화민족론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순원도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나라 멸망 후 중화민국은 베이징 정부와 순원의 광둥 정부로 찢어져서 군벌의 시대라는 각축전으로 계속 싸우느라 이 중화민국의 소수민족들의 사정에 강력하게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봉기를 일으키면 그땐 별 수 없이 중화민국의 베이징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건 만주족의 청나라지 한족이 중화민국이 아니라면서 신해혁명과 함께 몽골은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청나라 편입 후 칸이 없던 몽골에서는 잽춘담바 후툭투라는 몽골 티베트 불교의 종교 지도자가 가장 권위자였는데 8대 잽춘담바 후툭투였던 복드칸이 칸으로 등극해 우르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우르가 임시정부는 오늘날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었고 몽골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남쪽 그러니까 오늘날 내몽골에 해당하는 일부 몽골 귀족들은 차라리 중화민국에 편입되는 쪽을 주장했습니다. 내몽골 지역엔 몽골족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도 많았거든요. 또 중화민국의 베이징 정부도 몽골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고요. 몽골 초원에 진출하려는 하나의 국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죠. 중, 러, 몽골 세 개의 세력이 한창 신경전을 하다가 1915년 캬흐타 협정이라고 복드칸의 몽골 임시정부가 세력을 뻗치고 있는 외몽골에 대해서는 자치를 인정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2년 후 1917년 러시아가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졌단 말이죠. 그럼 캬흐타 협정도 무효하라며 1919년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에서 쉬수정을 외몽골로 보내 중화민국의 영토를 편입시키고 확정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벌어진 내전에서 로만 폰 운게르 슈테른베르크가 이끄는 백군이 1920년 몽골 초원으로 들어와 끔찍한 사륙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러니 몽골 사회에서는 사회주의가 퍼졌고 수우바타르와 초이발상 두 사람을 필두로 사회주의 정당 몽골 인민당을 결성, 1921년 로만 폰 운게르 슈테른베르크가 이끄는 백군과 쉬수정의 중화민국군을 모두 내쫓았고 1924년 복드칸이 사망하자 몽골 인민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몽골인민공화국은 외몽골에만 해당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로 진출한 일본은 내몽골까지 들어와 이곳에 몽강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수립합니다. 일제 패망 후 소련은 내몽골도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지만 내몽골에서는 오히려 소련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더 밀접했고 1947년 중국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지금의 중국을 세우자 내몽골도 중국으로 편입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리되었던 거죠. 참고로 외몽골의 몽골인민공화국은 소련 해체 이듬해 1992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주의 일당 독재국가에서 벗어나 국호도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지금의 몽골이 되었답니다. 오늘날에도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 많이 없고 수도 울란바토르 같은 대도시 위주의 지역 격차와 빈부 격차가 매우 크죠. 여기까지가 유목민족사 몽골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